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이코노믹스 경제원풍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빠르고 정확한 기업들의 소식을 전해주신 분이죠.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모시고 기업들 얘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버 얘기 가져오셨네요. 네이버가 다음 달 26일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이번 안건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 책임자 GIO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내이사가 복귀하는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최수현 대표 재선임 이게 주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인데요. 이해진 GIO 의장으로 선임이 의장이 이제 복귀를 하면은 7년 만입니다. 등기이사로 복귀하는 게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이해진 의장이 사실은 그 네이버의 사내이사에 있지 않고 계속 그 GIO로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오피서죠. 그러니까 있었던 이유는 그 7년 전에 그 네이버의 한계성을 분명히 인지를 했고, 그러니까 국내 플랫폼이라는 거죠. 국내 플랫폼에서 이 한계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라인을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사실 나간 거죠. 그리고 그 라인을 개척한 이유도 결국에는 해외 시장을 개척 없이는 네이버의 미래는 없다는 걸 분명히 인지를 했고, 그렇게 갔는데. 이번에 이제 복귀의 의미는 우선 크게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라인을 지금 매각하니 말하니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사실은 주도권 이런 상태인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소프트뱅크에서 지분을 안 사갔을 뿐이지 실질적인 경영권은 넘어갔다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팔진 않았을 뿐이지 50 플러스 한 줄 더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또 어떤 그 함의가 있냐면은 현재 네이버 이사진을 봐야 돼요. 네이버는 현재 사내이사 두 분입니다. 최수현 대표하고 최선주 그 현재 그 대외 ESG 대표라고 명함이 돼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사내이사가 이번 다음 달 3월 달이 그 임기 만료예요. 근데 이제 최수현 대표는 임기를 연장을 하기로 했고, 이 최선주 사내이사의 경우에는 현재 네이버가 중점을 들이고 있는 AI, 특히 소브린 AI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AI 연맹이 아니라 자기들은 별도 AI 주권,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AI 그 법인장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중점을 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장은 변대규 의장이에요. 현재 그 이제 변대규 의장이 기타 비상무이사로 돼 있으신데 변대규 의장은 아직 의장의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2026년 3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이해진 의장이 오는 건 의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최선주 사내이사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의장은 안 된 거예요. 사내이사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이사회 의장은 변대규 의장이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이사 네 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보딩 멤버인데 네이버가 특이하게 당시 최선주 그 최수현 대표가 2022년 3월에 이제 대표이사 될 때 같이 들어온 멤버가 김남선 CFO입니다. 78년생.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CFO가 사내이사로 보통 있어요. 대표이사, CEO, CFO가 사내이사 두 사람 거의 의무적으로 들어가는데 네이버는 특이하게 CFO가 사내이사에 없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항상 대외적인 어떤 글로벌 이쪽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최선주 사내이사 자리에 그대로 이해진 의장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사내이사로. 그래서 역할은 비슷할 것 같아요. 글로벌에 대한 역할 그리고 변해가는 AI에 대한 진두지휘. 근데 분명한 하나는 메시지는 시장 이런 메시지 던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실적이 되게 좋았잖아요. 되게 좋았거든요. 이 실적이 피크가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가 이해진 의장을 부른 것이 아닌가. 그 실적의 내용들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할 만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해진 의장의 복귀는 AI의 네이버가 AI를 어떻게 장착할 것이고 이 AI를 통해서 글로벌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진두지휘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렇군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작년 6월에도 젠슨 왕 엔비디아 CEO 만나서 소버린 AI에 대해서 이해진 의장이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벌써 예고편이었네요, 그죠? 그렇죠. 그때부터.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 좀 이따 카카오 얘기를 하겠지만 카카오와 네이버는 정말 운명처럼 여러 가지로 동행을 하는데 이 AI 시대에 접어들면서도 같은 듯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제가 질문 준비하면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네. 좀 아까 말씀하시지만 일단 네이버는 실적 굉장히 좋아요. 네. 이게 이제 꼭대기일지도 모르니까 이해진 의장이 이제 다급히 달려왔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시는 건데 지난 7일날 발표됐죠. 지난해 연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1% 성장했습니다. 10조 7천억 원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아요. 32% 거의 33% 증가한 1조 9천억 원. 굉장히 좋습니다. 국내 플랫폼 기업 가운데 매출 10조는 네이버가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이죠. 그렇죠. 네. 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이버가 이제 크게 사업부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검색 시장, 서치 플랫폼이라 그러죠. 예. 요게 한 축이 이제 아직도 여전히 이 서치 플랫폼이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이 서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커머스 시장. 요게 그다음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치 플랫 10조 7천억 중에서 서치 플랫폼이 한 3조 9천억, 한 4조를 차지해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커머스가 2조 9천억에 3조를 차지해요. 이 두 개 거의 전부 다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핀테크 쪽이 이제 뭐 내부 거래를 하는 곳이 여기 한 1조 5천억. 그리고 이제 콘텐츠라 그러죠. 콘텐츠 매출이 한 1조 8천억 정도 되는데 클라우드 매출이 좀 있고요. 이번에 매출 성장세를 보면 어디서 주로 이제 매출을 성장을 시켰냐 하면은 이 커머스 쪽입니다. 커머스가 17%가 증가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자세히 봐야 된다. 이 커머스라는 시장은 결국에는 이제 작년에 보면 우리나라 커머스 시장은 양강체제로 이미 굳어진 것 같아요. 쿠팡과 네이버 예, 더 이상은 없다. 뭐 치마켓은 사실은 이미 뭐 손들었다 봐요.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알리 쪽에 붙어서 알리와 연합해서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가버린 거고. 네, 근데 쿠팡은 자체 플랫폼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네이버는 서치 플랫폼과 절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요게 없으면 사실은 커머스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요게 이제 네이버의 커머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강점일 수 있지만 약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치 플랫폼 시장은 결국에는 구글의 AI가 들어올 것이고 요즘 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MS 워드나 뭐 이런 거 한번 써보시면 거기도 AI가 들어와 있어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문서를 작성하면 자기가 AI 기능을 넣으면 검색을 같이 해줘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서치 플랫폼이라는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는 굉장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러니까 AI의 네이버의 강점이자 단점은 이 서치 플랫폼이 계속 유지가 되면 커머스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갈 것인데 만약에 이 AI 시대에 서치 플랫폼 시장이 흔들린다면 구글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구글은 거기에다가 커머스는 실지를 않아요. 그러면 서치하는 입장에서는 구글을 더 순화할 수, 지금 구글의 성장이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유튜브 같은 것도 서치 시장에 그렇죠. 유튜브도 일종의 서치 시장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이 사람들이 검색을 유튜브로도 많이 유튜브로 더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저는 지금 10대 애들은 유튜브로 훨씬 검색을 많이 합니다. 네이버 검색보다. 그러니까 세대가 달라졌어요. 맞아요. 예. 자, 이런 시장상이 바뀔 때 이 네이버의 이번에 제가 실적을 보고 커머스 쪽의 매출 성장세가 17%가 되고 특히 이제 올해가 더 중요한데 올해 네이버의 전략도 이 소위 말해서 이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 돈 되는 시장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전략을 잡았더라고요. 거기에 AI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AI 온 서치 플랫폼이라는 걸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크게 제가 볼 때는 아주 혁신적이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걸로 과연 방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 이해진 의장의 고민은 그런 쪽에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또 변수는 뭐냐면 카카오는 미국 AI 동맹 쪽 손을 잡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보면 오픈 AI. 네, 오픈 AI 손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네이버는 독자적인 길을 아직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로바엑스라는 독자적인 길을 걸었고 LLM을 개발을 했었고 물론 그게 좀 성공이라 볼 수는 없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 독자적인 길을 가면서 결국에는 소브린 AI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지키겠다. 주권을 지키겠다. 자, 소브린 AI로 갔을 때의 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에는 B2B로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클로바엑스와 소브린 AI를 선택을 하면 결국에는 B2C 시장이 아니라 B2B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I에 뒤쳐져 있는 뭐 아랍 국가라든지 돈은 있고 AI는 가고자 하는 아랍 국가라든지 몇몇 이제 그런 제 3세계 국가들에게 B2B 영업을 할 수는 있어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이 개발한 클로바엑스를 넣어서 B2B용으로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네이버는 이런 고민에 빠지는 거죠.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구조는 서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커머스 시장에서 돈을 잘 벌고 그걸로 10조를 넘어넘는 건데 이제 B2C를 과연 B2C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며 이제 B2B 시장으로 이제 해외로 강화한다면 그러면 해외에 원래 이해진 회장이 꿈꾸었던 해외 시장의 B2C는 포기한 건가? 이런 고민점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네이버의 실적을 보면 실적은 되게 좋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다. 특히 이제 저는 컨텐츠 부분의 그 신장률이 되게 낮거든요. 컨텐츠 부분이 1조 9천억인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 한 4, 5년 동안 뭘 했냐면은 비하인드 코리아였습니다. 두 기업의 공통적 전략은 비하인드 코리아예요. 비하인드 코리아. 예, 한국을 넘어서야 된다. 그래 살아남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비하인드 코리아에 가는 전략으로 두 기업 다 컨텐츠 전략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웹툰으로. 웹툰. 그래서 미국 상장을 미국 시킨 상장도 거죠. 하고. 예. 그러니까 웹툰으로 결국에는 이 플랫폼을 계속 확장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은 것이고 카카오는 K-팝을 잡은 거죠. 그래서 SM엔터를 인수를 한 거죠. 그렇겠네요. 예. 두 기업이 동일하게 한국을 넘어서야 되는 전략은 동일한데 방법은 컨텐츠로 또 동일했어요. 네. 근데 지금 4, 5년을 지난 지금 시점에 보면 두 기업 다 그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이 플랫폼 기업은 결국에는 플랫폼의 확장 없이는 지속 성장은 어렵다. 그러니까 플랫폼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직 답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는 아주 현실을 봅니다. 일단 그래도 네이버의 이런 움직임, 그다음에 실적을 봤을 때 시장에서 기대감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이 시장에서 기대감은 이제 주가로 이제 환산이 되는 그렇죠. 건데 최근에 목표 주가 굉장히 높이는 증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목표 주가가 33만 원까지 높인 곳도 있던데요. 보니까 네. 이게 물론 뭐 현재 27만 7천 원에서 높은 거지만 사상 최고치가 21년에 기록했던 46만 원인데 여기에 비하면 아직 낮은 건 네. 같긴 한데 주가 회복에 대한 뭐 이 기대감, 높아지는 기대감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현재 네이버가 그 퍼가요. PER이 18배입니다. 낮지는 않죠. 낮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좀 시장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내수 시장 점유율 회복을 어디까지 할 거냐가 첫 번째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카오와 네이버는 사실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다릅니다. 네이버는 그래도 아직까지 이 서치 플랫폼이라는 기반이 무너지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기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게 지금 구글에 계속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요거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러니까 지키거나 더 뺏어올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 근데 그렇게 지키면서 뺏어오는데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두 번째 관전 포인트인데 결국에는 이제 종착역은 지금의 승부수는 AI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 지금 최수현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는 AI 온이라는 전략을 이야기를 했어요. AI 온.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서치 플랫폼을 하는데 모든 부분에 AI가 도와줄 겁니다. 라는 이야기 거죠. AI 온. 네, AI 일단 온 디바이스를 멀티모달을 실행하니까 이런 자, 얘기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이 있어요. 지금 당장 모바일 사용자의 한 30% 쓰고 있는 아이폰의 경우에는 인텔리전스가 도입이 됩니다. 상반기에.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모바일 그 아이폰에 네. AI 검색 기능이 자동으로 탑재가 돼요.
애플 차원에서? 애플 차원에서 인텔리전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애플은 검색 시장에서 전혀 경쟁 상대가 아니었죠. 그냥 디바이스 제공 업체였는데, 그러니까 서치 플랫폼 시장에 새로운 생각지도 않은 경쟁자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요. AI가 되면. 그러니까 아이폰도 AI 인텔리전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강력한 서치 폼이 들어갑니다. 그러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를 통해 서치폼 들어갑니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한번 밀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강력한 AI를 가지고 서치 플랫폼 들어옵니다. 구글 당연히 들어오죠. 예. 지금 카카오도 제가 볼 때는 오픈 AI와 결합하는 순간 서치 플랫폼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개발이던 서치 플랫폼 시장이 경쟁자가 새로 몇 개가 더 들어오는 구조가 원래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러니까 네이버의 AI온 전략으로 차별화를 확실하게 뭘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 새로 들어오는 서치 플랫폼 시장에 어떤 수성어이나 그 마켓 쉐어를 증가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만만치 않은 시장인데 지금 증권 시장에서 주가를 좀 높게 보는 이유는 이건 같아요. 네이버의 원래 전략이 수익성 전략입니다. 수익성 전략. 예. 그러니까 계속 서치폼 작년에 사실은 네이버 플러스 가지고 꽤 재미를 봤어요. 그러니까 유저들에게 서치폼을 하면 그 커머스를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형태로 로직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 뭐 드래그를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수익성 사업이 올 한 해는 재미를 볼 것이다. 예. 그러면 수익률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아. 라고 해서 지금 전체적인 주가 평가를 좀 높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 여러 곳에서 AI가 도입됐을 때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관전 포인트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하이퍼 클로버 X 플래그십 모델 이거 얘기한 대로 최순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좀 성공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조금 넘어가서 이제 딥시크라는 이제 중국의 강력한 AI가 나오면서 저비용으로 고효율로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굉장히 자본력이 크고 몇몇 그 기업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게 됐어요. 이제. 네. 그죠?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뭐 네이버, 카카오 포함해서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죠? 그런 와중에 이제 AI 사업 방향 두 회사 네이버, 카카오의 사업 방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달라요. 다르죠. 네이버는 그야말로 AI 주권을 가지고 내가 개발한 하이퍼 클로버 이걸 중심으로 해서 밀고 나가겠다. 독자적으로 밀고 가겠다. 카카오는 오픈 AI 만나서 이거 협업해서 이거 뭔가 오픈 AI 그 기술을 도입해서 이 카카오가 해외로 진출하고 글로벌 서비스 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뭐 가봐야 아는 거지만 지금까지는 양사의 AI 사업 방향이 굉장히 대조적인 건 사실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 네이버와 카카오는 같은 방법을 썼었어요. 두 기업 다 동시에 LLM을 같이 개발하겠다. 우리도 개발하겠다. 왜냐하면 뭐 플랫폼 시장에서 우리가 이 한국을 수승했으니 AI 시대에도 우리는 한국을 수승하겠다. 그래서 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LLM 그 거대 언어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한 국가는 4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중 우리나라 한국이 하나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개발한 이 시기에 너무 빨리 발전해 버렸어요. 미국이. 그렇죠?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발전해 버렸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H100이 아니라 뭐 B100 같은 거를 뭐 미국은 자본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수만 개를 깔아 2만 5천 개씩 깔 돈은 우리는 5천 개도 못 까는 정도. 그러니까 따라갈 수 없는 상태였는데 다행스럽게 딥시크가 그 부분을 일종의 게릴라 전술로 타격을 했습니다. 보여준 거죠. 네, 실제 지난주에 그 AI 뭐 포럼에서 국내 AI 개발자들 모였을 때 LG 엑사운에서도 한 70억을 들여서 비슷한 규모 실력을 만들었다고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LLM을 독자 개발해서 AI 경쟁력을 가지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 네. 한계가 있다. 그럼 네이버도 그러면 클로버X를 개발한 네이버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겁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는 클로버X를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주 시장을 B2B로 봤어요.
야, 우리 이렇게 서버도 있고 LLM도 있으니 너희들 해결 못하는 AI 개발하는 거 우리 다 해줄게. 그렇지. 대신 우리 서버에서 놀아. 맞아. 요 전략을 갔는데 저는 이 전략의 수정은 불가피하다. 네, 그렇지만 아까 사우디에 가는 최순주 사내자가 듯이 해외 시장의 그 어떤 IT 시스템 꾸미는 요 시장은 그대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B2C 시장에서 어떻게 들어올 거냐가 핵심인데 저는 네이버도 결국에는 연합체제 구축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네. 누군가 동맹을 맺어야 된다. 네. 들어와야 되고 이미 지난주에 김남선 네이버 CFO가 그 얘기를 했어요. 동맹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이미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카카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네. 카카오는 카나나라고 이제 카나나. 들어오는데 이게 재밌어요. 이제 카나하고 나나예요. 이 두 개의 모델이 네. 카나하고 나나. 나나는 대화가 됩니다. 어. 카나는 찾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진 데이터 형태가 달라요. 우선 네이버는 서치 플랫폼인데 생각해 보시면 네이버 로그인해서 서치 찾는 분하고 로그인 하지 않고 찾는 분하고 결과가 달라요? 다릅니다. 아, 해봐야 되겠네. 네. 이게 뭐냐면 네. 누가 더 개인화된 정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겠군요.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로그인해서 주로 말 사용해서 저도 쓰는데 많은 분들은 네이버 로그인하지 않아요. 그냥 검색합니다. 그러면 개인화된 데이터가 한정이 돼요. 그렇겠죠. 그런데 카카오는 모든 데이터가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B2C를 개발하기에는 카카오가 훨씬 유리하죠. 카카오는 로그인을 해야지 시작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이게 AI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왜 생각해 보세요. 오픈 AI가 왜 네이버가 아니라 카카오 손을 잡았을까? 저는 이 데이터 때문입니다. 훨씬 된 클린화되어 있고 개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오픈 AI 입장에서는 테스트베드하기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 AI를 장착하면 훨씬 개인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기 훨씬 좋아져요. 그렇겠군요. 이게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서치 플랫폼에서 AI가 도와주는 건 많은 곳에서 해요. 그런데 정말 시장에서 이 사업화가 되려면 특정 개인화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 봅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제가 다음 달에 중요한 분과 뭐 식사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나의 성향도 알고 저 사람의 성향을 알아서 그렇지. 특화된 걸 답을 해줄 수 거죠. 있고. 예.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네이버는 좀 일반적인 예. 답을 가고. 이게 만약에 이 시장이 활성화되면 카카오가 커머스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렇죠. 훨씬 더 타겟된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시장으로 갈 것이고 커머스 시장도 달라질 것이다. 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의 AI는 이런 차이로 아마 벌어질 것이다. 그럼 네이버에서는 이제 개인화된 정보를 어떻게 좀 받아들일 것이냐, 뭐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될 것이고, 카카오는 반대로 지금까지는 다음을 인수했다가 서치폼 시장에서는 실패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네이버에 진 거죠. 김범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이제 다시 서치폼 시장도 도전해볼 만하다. 이런 전략들로 싸우지 않을까. 하여튼 두 기업은 네카오는 국내 시장에서 아주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를 주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가봐야 알겠지만 네이버의 전략과 카카오의 전략 과연 어느 게 더 먹힐지는 정말 가봐야 알겠습니다. 흥미진진한데 저는 카카오가 오픈 AI하고 손잡고 과연 어떻게 이 사업을 확장하고 펼칠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방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이점도 있고 지금 카카오 주가 4만 원 아닙니까? 네. 이걸 다시 좀 원상에 원상에 보여줘야 되겠죠.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네. 다음 기회는 아주 멀리 있다. 네. 라고 생각이 되고 네이버도 말씀하신 대로 10조 매출 달성이 꼭대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서로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백적간도에 서서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빨리 변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만큼 불확실성도 많다고 투자자분들은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모시고 네이버 카카오의 AI 전략과 현재 진행 상황까지 싹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